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I로 인해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저희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저희가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패키지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HBM은 반도체 칩을 적층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팹 수준의 공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HBM 팹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요즘 석학들이 주목하고 있는 피지컬 AI,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투자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수요는 공장 등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식당, 병원, 요양시설 등 사회 곳곳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그룹 내부용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저희의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습니다. 저희 SDI가 하고 있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품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차세대 조선 사업은 경남 거제에 계속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최첨단 패키지 기판, 보통 저희들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AI 서버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 컴퓨터, 전기 자동차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제품은 부산 공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의 전략 사업이자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최대의 바이오 단지로 키우겠습니다.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기업인의 본분인 고객 중심, 품질 중시, 그리고 최첨단 기술 혁신과 우수 인재 양성에 매진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아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초격차로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SK 최태원 회장님께서 SK그룹사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SK그룹 최태원입니다. 방금 정부와 삼성의 발표를 잘 보셨습니다. AI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AI를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로 AI를 사용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능 생산 시장을 만들어서 하나는 사회의 고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능을 생산하는 지능 생산 공장, 즉 AI 팩토리가 필요로 합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그리고 큰 규모로 만들어서 지능을 이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을 수출하고 국내 지능 시장을 구축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다 보면 AI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는 그동안에도 많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스토리지용으로 써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에 와서는 이 AI 데이터 센터라 하면 AI 팩토리, 즉 지능을 생산하는 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이 AI 시대에 적응이 되려고 생각을 하면 AI 공장을 만들어서 즉 AI를 정말 생산을 해야겠습니다. 이에 SK는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해서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각 지역에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로 전력과 부지를 갖춘 여러 지역에 5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5기가와트라 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 5기가를 한 0.5기가서부터 한 1기가 단위로 쪼개서 여러 지역에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10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수요자가 수요를 하는 것도 따라와야 되고 저희의 전기도 같이 따라와야 되고 부지, 용수 하다못해 메모리의 사정까지 저희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K가 만드는 AI 데이터 센터는 대한민국의 AI 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과 피지컬 AI를 움직이는 심장 역할을 할 것이고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 부품이나 장비,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 등 전후방 사업을 다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토큰 이코노미를 만드는 기본적인 토큰 팩토리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또한 헬스케어와 문화, 교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또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이룩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35년까지 여러 참여자를 통해서 대략 한 1,000조 원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AI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이제 지능을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AI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AI 수요가 급증합니다. AI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역시 급격한 증가가 예측됩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또 경험을 쌓이면 쌓일수록 기억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장해야 될 기억이 되게 많아지는 것처럼 AI도 성능과 사용이 계속 늘어나간다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극심한 공급 부족입니다. 앞으로의 부족 상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친 공급 부족은 또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미래 시장을 축소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뿐만 아니라 AI 시장조차 축소시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 해나갈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대폭적으로 더 늘려야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증가하는 메모리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2045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용인 클러스터를 이 계획을 1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 증산을 위해서 용인에 약 600조 원, 그다음에 낸드 증산을 위해서 청주에 한 1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용인과 청주 저희가 이걸 좀 앞당겼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계속될 메모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지 선정과 기존의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저희가 9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과 용수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의 수요를 면밀히 관측하고 투자를 집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보이는 수요는 아주 견조하고 이러한 투자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10년을 보면 SK는 평균 한 10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K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서 실행 가능한 파이낸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담대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생태계를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미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원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무대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계획을 차질 없이 확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과 두 회장님께서는 손을 하나로 모아주시죠. 네,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라고 외치면 파이팅으로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이팅!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세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그야말로 판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미래 성장 전략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뜻깊은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육성 방안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자분께서는 핵심만 짧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께서는 서면 질의서에 적어주시면 추후 필요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업계에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미 네 분의 장관님들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 가지의 건의 사항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용인 국가산단을 포함하여 전담 부서가 이러한 절차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다면 저희 기업이 더 빠르게 투자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산단은 국가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보다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 산단까지 공급을 보장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처럼 앞으로도 민관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계 장관도 나와 계시고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용인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입지할 때도 제가 나름대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큰 권한은 없었습니다만 그 시간을 앞당기는데 꽤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대통령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직접 제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가산단 인프라, 특히 이제 전력과 용수 등 이제 꽤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미 반도체 특별법에 지방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예산이 꽤 많이 부담되는 것이어서 해당 지방 정부가 또 일부 부담을 하면 원하시는 바대로 정부 영역에서 지방 정부, 중앙 정부 영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마침 또 민영배 당선자, 광주 전남 특별시 당선자께서 시장 당선자께서 지방 통합에 따른 최대 20조 원, 연간 5조 원 한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뭐 최대 본인들이 지원받는 금액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저희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전기요금 얘기는 이미 이제 특히 광주 전남으로 SK도 이제 옮기는 게 아니죠. 그 추가 공장을 설치하게 될 텐데 여기 전기요금 중에서 사실은 재생에너지 전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아리백 때문에 뭐 거기는 원전과 같은 기저전력도 필요하고 태양광
또는 뭐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또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ESS를 포함해서 이런 기반을 갖추는 건 당연하고 해당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지산지수 원칙에 따라서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은 아까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 지역에서 근무자들이 이제 충분히 교육받아서 공급되고 또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지역에서 수도권 못지않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정책 목표 중에 이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많은 뭐라 그럴까요? 프로핏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게 정부가 하는 몫이고 특히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청의 말씀은 SK도 같이 해당되는 것이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토론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혹시 SK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